네, 3월 13일, 3월의 두 번째 목요일입니다. 그 일은 잘못 걸려온 전화로 시작되었다. 폴 오스터의 유리의 도시는 이렇게 시작돼요. 그리고 그 전화로 인해서 이야기는 광적으로 흐르면서 전화를 받은 퀸의 인생은 송두리째 바뀌게 됩니다. 우연한 사건인데 말이에요. 잘못 걸린 전화라는 그 우연한 일 때문에 퀸은 노숙자가 되는 거예요. 보통 폴 오스터라는 작가를 생각하면 우연이라는 단어가 먼저 떠올라요. 그만큼 폴 오스터는 우연을 소설에서 많이 사용합니다.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은데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을 일들, 말이 안 될 것 같은데 말이 되는 그런 우연적인 사건들 말이에요. 폴 오스터의 소설들은 대부분 느닷없이 어떤 일이 벌어지고 그게 시작이 되어서 어마어마한 사건으로 번지는 이야기를 그립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유 없이 일어나는 그런 황당한 하고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그런 우연들을 그려내는 소설 속에서 우리는 사실성을 느끼고 생생한 현장감을 봐요. 그건 아마도 실제 우리가 사는 현실이 있을 법한 일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 우연한 일들의 연속이라서 그런 게 아닐까요? 오늘 늦잠을 잔 것도 아니면 평소보다 좀 일찍 일어난 것도 뭐 수업이 일찍 끝난 것도 아니면 헤어졌던 애인을 길에서 우연히 만난 것도 다 정말 우연한 일인 거잖아요. 그런 일들은 우리가 소설을 공부하면서 배웠던 복선 그런 것도 없죠. 폴 오스터가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늘 우연의 힘을 느끼고 있어요. 전혀 예기치 않은 일들이 우리 인생에서는 엄청나게 일상적으로 일어나죠. 그리고 개인적인 생각을 덧붙이자면 그 우연으로 시작한 일들은 필연으로 이어지게 되죠. 우연히 어디선가 누군가에게서 내 노래를 듣고 날 알게 된 사람들이 지금은 목요일 7시 제 방송을 찾아서 들어주시고 계시잖아요. 우연으로 시작한 만남이 이제 필연으로 이어진 거죠. 되게 소설 같지 않나요? 자, 7시 목요일 소설과 같은 만남입니다. 네, 류석원의 청초한 목요일, 저는 류석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노래 한 곡 듣고 계속 같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Be The Voice의 All Together Alone 이란 노래 듣고 올게요. 네, Be The Voice의 All Together Alone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또 일주일이 지나고 또 다시 만나게 됐네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떻게 저 없던 일주일 어떻게 잘 보내셨나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자, 이번 일주일 동안 사건이 하나가 있었죠. 뭐 정확한 날짜가 언제였죠? 하여튼 저도 아직 못해본 세계여행을 제 개인정보가 다시 한번 하게 되는 좋은 그런 기회가 생겼다고 들었습니다. 네. 통신사들에서 개인정보가 다시 한번 싹 다 털렸죠. 자, KT에서 먼저 한번 털리고 SK는 자기들 안 털렸다고 신경 꺼두셔도 됩니다. 그러더니 이제 사이좋게 한꺼번에 다 함께 털렸죠. 자, 맨날 털려요. 뭐 들리는 소문으로는 뭐 중국 양쯔강 근처 사는 할아버지들도 한국인 주민등록번호 하나씩은 다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뭐 그분들 중에 이제 제 정보 갖고 계신 류석원 할아버지도 한 분 계시겠죠. 뭐 차라리 내 정보인데 이렇게 막 흘러다닐 거라면 내가 차라리 파는 게 낫겠다라고도 생각을 했었는데 또 기사를 보니까 이게 한 사람 정보 가격이 1원 정도 뭐 한다고 하네요. 1원이라고 하네요. 뭐 쿨하게 300명 정도는 털어줘야지 한 1,300만원 정도 벌 수 있는 거죠. 저랑 이제 저희 이제 스태프분들 다 합치고 또 이제 방송 봐주시는 분들까지 다 합쳐도 우리 이제 100원이 안 되는 정도의 이제 가치를 갖고 있는 개인정보인 겁니다. 좀 슬프네요. 네.
근데 너무 이게 맨날 맨날 털려서 이게 좀 무덤덤해진 것 같아요. 좀 달관하는 경지에 이뤄진 것 같은데, 뭐 아까 오프닝에 우연 이야기를 좀 했는데, 이 정도면 이게 우연히 일어난 해프닝이 아니라 누가 일부러 이렇게 주는 것 같은, 좀 흘리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들곤 합니다. 이게 너무 자주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자, 좀 이렇게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자, 우연이란 거 사실 근데 현대 소설 같은 데에서는 우연적인 사건은 거의 없죠. 누가 뭘 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 일이 일어난다. 뭐 이렇게 이유를 만들어서 우연을 최대한 없애고 좀 현실적인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게 보통인데요. 그리고 뭔가 일이 다 급작스럽게 일어나지도 않아요. 뭐 우리가 고등학교 때 소설 배우면서 배웠죠. 복선. 뭐 소나기에서 소녀가 보랏빛을 좋아한다는 게 소녀가 곧 죽을 거라는 것을 암시한다. 그것의 복선이다. 뭐 이런 거요. 근데 뭐 알고 보니까 황순원 작가님께서 그냥 보라색을 좋아하는 거였다. 뭐 그런 이야기도 있고요. 뭐 애가 보랏빛을 좋아한다고 죽음을 암시한다니 정말 무서운 복선이네요. 뭐 현실에서도 물론 복선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애인이 헤어지자고 했다. 이제 그러면 그 전에 그 복선들이 좀 있었겠죠. 뭐 같이 만났을 때 데이트를 하고 있는데 내 얘기에 집중을 안 한다. 뭐 아니면 유독 돈 얘기를 좀 많이 한다. 또 좀 얼굴 보기가 힘들다. 약속 잡기가 힘들다. 뭐 이런 식으로요. 근데 그것보다는 정말 복선이 있는 그런 일들보다는 정말 우연인 사건들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뭐 연애를 시작할 때 뭐 연애를 시작할 때가 아니라 뭐 새로운 연인과의 첫 만남에서 자기들 말로는 이제 본인들이 운명이라고 하는 그런 우연들이 꽤 있죠. 뭐 예를 들어서 뭐 버스에 카드를 찍었는데 잔액 부족입니다 이렇게 뜨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떡하지 이러고 있는데 뒤에 이어서 타던 남자가 멋있게 2명이요 이렇게 찍어주는 거죠. 그래서 하고 감사합니다 하는데 이제 그 남자 카드도 잔액 부족입니다 이렇게 떠서 둘이 같이 내렸다는 그런 이야기. 또 뭐 버스에서 매일 같은 시간에 보던 낯익은 사람이 대학교 입학하고 보니까 학교 선배였다. 뭐 이런 이야기들. 뭐 혼자 짝사랑했던 사람을 혼자 간 여행에서 우연히 봤다든지 뭐 이런 도시 괴담들이 좀 있는데요. 그쵸? 그 이후에 그 작가가 좋아하던 색이다 그랬었죠. 그런 사건들이 그런 도시괴담, 이거 도시괴담이라고 표현하는 게 웃기네요. 근데 우리가 살 때 대부분의 일들이 우연이잖아요. 정말 생각하지도 못한 일들의 연속인 건데요. 뭐 단지 커피를 사더라도 매일 같은 카페에서 사더라도 맨날 조금씩 맛이 다르고 길거리 지나다니면서 보는 사람들도 늘 다른 사람들이고 오늘 내가 탈 버스를 운전할 아저씨도 그런 복선이 있었다거나 그렇진 않잖아요. 뭐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왠지 내가 오늘 빨간색 옷을 입은 아저씨가 운전하는 버스를 탈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이런 거 없잖아요. 이게 다 어떻게 보면 우연인 건데 좀 나한테 특별하게 와 닿을 때 그것을 좀 내가 이거 정말 우연이다. 의미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의미 부여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또 뭐 어쩔 때 시계를 봤는데 12시 뭐 34분이다. 그러면 이제 숫자로 1, 2, 3, 4가 되잖아요. 그러면 와 우연이다. 신기하네. 이러면서 딱 기억에 남게 되죠. 근데 사실 우리가 시계를 봤을 때 뭐 지금 몇 시인가요? 7시 15분 이런 시간 역시 굉장히 우연으로 우리가 보게 되는 시간인 건데
사실 그 시간 자체가 우리한테 특별한 의미가 있진 않잖아요. 물론 지금은 제가 여러분을 만나는 시간이니까 굉장히 의미 있고 특별한 시간이긴 하지만, 뭐, 이 시간 자체에는 그런 것이 있진 않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특별하게 생각하는 1, 2, 3, 4, 혹은 뭐 같은 숫자의 연속, 그런 숫자들이 있는 시간이 나오면, 왠지 특별해지면서, 뭔가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우연이 되는 것 같아요. 내가 버스에서 매일 보던 사람이 내 학교 선배가 됐다. 이건 굉장히 특별한 일일 수도 있지만, 사실 그분 말고도 다른 분들도 항상 함께 다녔던 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더 많이 마주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단지 그 사람에 대한 기억이 나한테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애초에 호감이든 비호감이든 뭐든지 간에 나에게는 그렇지 않더라도 특별한 사람이었다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소설 속에서는 이유가 있어서 사건이 일어나게 되지만, 현실에서는 이유가 없어도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일은 또 내가 마음먹기에 따라서 특별한 일이 될 수도 있고 또 아닐 수도 있고, 혹시 살면서 그런 특별한 우연 같은 거 있을까요? 함께 이야기를 해봤으면 좋겠는데, 또 내일 카페 면접 가신다고 우연하게도, 그렇죠, 이런 것들이 이제 우연인 거죠. 우연하게 이제 제가 카페에 대한 커피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방송을 봐주시는 분들 중에 한 분이 내일 카페 면접을 보러 가신다고. 왜 남자친구가 생기는 일은 안 생기는가? 이게 그렇잖아요. 하늘을 봐야 별을 딴다고, 복권을 사야 복권이 당첨되듯이, 아무래도 알고 지내던 사람들에서는 관계가 한계가 있으니까 새로운 만남을 좀 만들려는 그런 것들이 좀 생기게 된다면, 남자친구가 생길 일도 우연처럼 또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또 드네요. 네, 내 남친은 아직 안 태어남. 이거 이제 그 정도면 범죄에 가까운 그런 우연이라고 생각되는 것들이 연애에 관련된 이야기일 수도 있고, 정말 남들이 보기엔 아무것도 아닌 그런 사소한 일들일 수도 있죠. 그냥 뒹굴뒹굴 거리다가 우연히 창밖을 봤는데 보름달이 떠 있는 거예요. 이것도 되게 어떤 사람한테는 굉장히 특별한 우연이 될 수가 있죠. 평소에 안 보던 하늘을 그냥 어쩌다가 딱 봤는데 보름달이 떠 있었던 거니까요. 그게 특별한 우연으로 느껴질 수도 있는 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선미의 보름달이 더 좋아진다든지 이렇게 될 수가 있죠. 여러 가지 우연이 만드는 그런 일들이 생길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불가능이란 없죠. 이거 무슨 말씀이신가요? 네, 노래 한 곡 더 듣고 와서 이야기 계속 할게요. 네, 다니엘 파우터의 Bad Day라는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네, 다니엘 파우터의 Bad Day 듣고 왔습니다. 영상이 되게 재밌죠? 또 우연에 관련된 그런 영상이었던 것 같네요. 잘 보고 왔어요. 자, 메디슨 카운티의 다리. 일생에 한번 찾아왔던 진정한 사랑을 못 잊고 죽어서까지 다리에 자신의 시체를 화장해서 뿌려달라고 말하던 프란체스카. 운명적인 만남이었던 라라와 지바고의 이야기였던 닥터 지바고. 장교 브론스키 백작과 사랑에 빠져 자신이 가진 것들을 모두 포기하게 된 안나 카레니나의 안나. 영화도 됐었고, 또 유명해서 이름만 말하면 다들 아시는 그런 소설들이죠. 근데 내용을 보면 다 사실 불륜에 관한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저희 방송에서 불륜이나 이런 좀 위험한 준범죄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다루게 되는 것 같은데,
근데 뭐 안나 카레니나의 경우에는 불륜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소설 속에서 얘기하지만 닥터 지바고나 메디슨 카운티의 다리에서는 사실 그런 잘못된 점이 잘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냥 둘이 정말 절절하게 사랑하는구나, 진짜 운명의 연인이다, 이런 느낌을 받게 되죠. 근데 소설을 다 읽고 책장을 딱 덮은 다음에 생각해보면 근데 얘네 불륜이잖아, 이렇게 되거든요, 사실. 그리고 소설 자체도 그 남녀 두 명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그런 두 명의 사랑으로 인해서 벌어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메디슨 카운티의 다리에서 프란체스카의 남은 가족들, 엄마가 사실 정말 잊지 못하고 사랑하던 사람은 다른 사람이 있었다, 그랬던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된 그 자녀들의 마음은 우리가 알기 힘들잖아요. 엄마가 아빠 옆에 안 묻히고 다리에 뿌려달라는 부탁을 할 정도로 사랑을 했던 사람이 있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나 너네 아빠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나 다름이 없는 건데, 사실 그러면 그 가족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소설 속에서 미화가 되면서 그 둘의 사랑이 이렇게 운명적으로 느껴지고 또 가슴 아프게 생각되는 거지, 이게 현실이었으면 과연 그렇게 생각됐을까요? 만약에 이게 사랑과 전쟁에 나오는 그런 스토리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잠시 집을 비운 남편과 아이들 때문에 집에 혼자 있던 가정주부 김미숙씨, 사진 촬영을 위해서 잠시 그 마을에 온 매력적인 남자 최은규씨에게 마음을 뺏기게 되는데, 나흘간의 몸과 마음을 다 바친 격정적인 사랑을 김미숙씨는 끝까지 못 잊고, 그 자식들은 어머니의 유품을 정리하던 중에 그 사실을 알게 되는데, 사랑과 전쟁, 빗나간 욕망이 낳은 결과 뭐 이런 거잖아요, 그쵸? 이 단골로 등장하는 그런 소재인 것 같은데, 저도 저는 이거 영화로 먼저 봤는데 되게 정말 너무 아름답게 봤거든요. 그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라고 생각하면서 봤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사주에 만나는 그런 수많은 불륜들과 크게 다를 것이 없는 그런 불륜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뭐 과정이 어찌 됐던 간에 소설에서는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을 그려졌지만 현실이면 그렇지 않죠, 사실. 불륜이라는 게 미화되는 거는 좀 소설에서 여러 가지 문학적인 장치 같은 걸로 좀 포장을 시켰기 때문인 것 같아요. 좀 더러워진 신발을 포장지에 쌌다고 그게 깨끗한 새 신발이 되는 건 아니지만요, 그 포장지를 풀기 전까지는 그거를 예쁘다고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꼭 소설이 아니래도 또 현실에서도 그런 포장지가 있어요. 바로 그게 공감이라는 건 것 같아요. 남일이면 안 좋게 느껴지더라도 내일이면 괜찮잖아요. 근데 이게 솔직히 당연한 거예요. 이게 내 얘기면요, 공감이 될 수밖에 없죠. 이 공감이란 말을 쓰는 것도 웃긴 거죠. 이게 내 얘긴데, 내 얘기니까 나는 당연히 이해하는 거죠. 가끔 드라마를 보다가 주인공한테 공감이 안 돼, 이러는 경우가 있잖아요. 내가 공감이 안 되면 나는 타인의 시선으로 보게 되니까 그 객관적으로 그 사건의 잘잘못을 따지게 되고, 그러니까 드라마에 또 집중이 안 돼. 근데 공감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나는 무조건 주인공 편이 되는 거죠. 주인공이 어떤 남자를 좋아하는데 그 남자가 주인공을 안 좋아하면 나까지 슬프고, 주인공이랑 사이가 안 좋은 여자는 나쁜 년이고, 저거 막 이렇게 막 욕하게 되고, 또 주인공이 치맥 먹으면 굉장히 맛있어 보이고, 이건 언제나 맛있어 보이긴 하죠. 어쨌든 그렇죠. 당사자에게 공감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건, 그 사람의 일을 미화시킬 수 있느냐 아니냐가 결정되는 건 것 같아요. 그래서 가끔 좀 착각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 것 같아요.
이건 분명히 잘못된 일인데 그 가해자한테 너무 공감을 한다거나 아니면 내가 그 가해자라서 나 스스로 이렇게 합리화를 시켜서 좋게 포장을 해버린다든가 하는 거예요. 그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랑 얘기를 하고 있으면 정말 좀 스트레스가 엄청 받죠.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카페도 있대요. 유부남들이랑 연애하는 여자들의 카페. 이거 연애라고 하기도 좀 그렇죠. 이게 연애가 아니죠. 이건 범죄. 유부남들이랑 범죄하는 여자들이 있는 카페. 뭐 여하튼 그 카페 사람들을 보면 다 자기는 이제 비극의 여주인공이고 비련의 여주인공 막 그런 건 거예요. 나랑 그 사람의 그런 절절한 사랑을 그 아내가 그 눈꼴 시려운 아내가 방해를 하고 있는 거죠. 굉장히 나쁜 사람들이에요. 이게 뭘 비련의 여주인공입니까? 사실 그 아내가 비련의 여주인공인 거고 그 가족들이 그 비극의 주인공인 거죠. 물론 뭐 제일 나쁜 사람은 그 유부남이긴 하겠죠. 뭐 여자는 그 바람핀 여자는 그 상대방 가족만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지만 그 유부남은 그 여자와 또 그 가족들까지 모두 다 힘들게 하는 상처를 주는 그런 거니까요. 어쨌든 그런 사람들은 다 자기를 너무 예쁘게 포장하는 거죠. 참. 또 너무 공감 능력이 뛰어난 나머지 자기 말고 또 다른 사람한테까지 공감해버리는 경우가 있죠. 난 잘못한 사람을 욕하는데 그 사람한테도 나름의 사정이 있었을 거 아니냐 라든지 뭐 그런 쓰잘데기 없는 공감들 말이에요. 이게 그 소치 올림픽 이야기하면서 그때도 좀 얘기했던 비슷한 맥락의 이야기인 것 같은데 공감은 좀 적당할 때는 좋은 거지만 이게 해야 할 때, 안 해야 할 때를 좀 구분할 수 있어야 하는 것 같아요. 그게 뭐 남이든 내 문제든 간에 그래서 그럴 수 있는 판단력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너무 과한 공감은 쓰레기를 예쁘게 포장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이렇게 써있네요. 굉장히 이게 자극적으로 써있는데 쓰레기를 예쁜 포장으로 이렇게 예쁘게 포장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그래요. 맞아요. 자 이제 진짜 그런 얘기 진짜 암 걸린다고 하지 말라고 하신 이게 되게 이게 굉장히 스트레스 받는 이야기 듣고 있으면 정말 뭔가 안에서 뭔가 증식하는 그런 기분. 법의 울타리의 바깥에 있더라도 정말 도덕적인 것과 그런 것은 서로 좀 지키면서 좀 살려고 노력을 해야 하는 게 아닌가. 우리 다 그럼 암 걸려 죽을 수도 있어요. 노래 한 곡 더 듣고 오겠습니다. 비지스의 노래인데요. 아마 많이 익숙하신 그런 노래일 거예요. 비지스의 홀리데이 듣고 오겠습니다. 네, 비지스의 홀리데이 듣고 왔습니다. 네, 어떤 분께서 누구랑 서로 얼굴 쳐야 될 것 같은 음악이네요 라고 하시네요. 옛날에 그 인정사정 불거졌다 그런 것들이 떠오르는 우연히 그 앞에 그 분노 게이지랑 이렇게 잘 어울리는 그런 음악이 잘 선정돼서 나온 것 같네요. 분류는 좋지 않은 거지만요. 네, 정말 서로 정말 사랑했었나 보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경우도 있긴 있는 것 같아요. 네, 아까 여태 했던 그 제 울분에 섞인 그런 이야기들과 완전히 정반대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좀 한 입으로 두 말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물론 이게 또 당시 내 시대였으면 좀 달랐을지도 몰라요. 좀 지난 일이거든요. 예술가한테는 뮤즈라는 게 있잖아요. 뮤즈는 이렇게 영감의 원천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이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그런 관계에서 사실 불륜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예술적 영감만 뮤즈한테서 받으면 되는데
다른 것도 같이 받아버리는 거죠. 이제 다른 게 뭔지는 여러분도 너무너무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존 레논과 오노요코 같은 경우에 그렇죠. 갑자기 생각난 건데 그래서 영국에는 친구 사이를 이간질시키는 나쁜 여자를 칭하는 말로 오노요코 같은 기집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하네요. 최고의 욕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뭐 그리고 또 달리와 갈라 같은 경우도 그렇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달리 하니까 빈지노가 생각나는데 어쨌든 살바도르 달리의 뮤즈로 유명한 갈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여러 예술가들에게 영감을 주던 그런 뮤즈였다고 해요. 근데 이상하게 뮤즈가 된 사람은 꼭 되게 여러 사람에게 영감을 주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예술적 영감을 주는 걸 타고나는 사람이 따로 있는 걸까요? 뭐 여튼 갈라랑 달리가 처음 만났을 때 갈라는 이미 결혼한 상태였대요. 달리랑도 아는 사이였던 엘리아르라는 시인이랑 결혼한 상태였는데 근데 달리가 갈라한테 반해버린 거죠. 근데 또 그 상황에서 갈라는 엘리아르 말고 또 다른 사람이랑도 사랑을 나누고 있었던 상태였는데요. 에른스트라는 초현실주의 화가였어요. 이 둘은 정신적인 사랑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그런 사랑도 나눴었는데 이거 또 왜 앵그리 왜 또 이렇게 네 육체적인 사랑도 나누는 그런 관계였다고 하는데 또 엘리아르는 그걸 알고도 눈 감아줬다고 하네요. 근데 또 에른스트라는 사람도 또 혼자가 아니었대요. 에른스트는 갈라한테 반해서 자신의 처자식을 두고 또 갈라와 사랑을 나눴다고 하네요. 또 그렇게 바뀌는 줄 알고 깜짝 놀랐네. 네. 또 그 이후에는 엘리아르와 에른스트 또 갈라 이렇게 셋이서 동거까지 했다고 하는데 엘리아르는 무슨 생불인가요? 관대함이 너무 넘치는 것 같은데 근데 처자식 있는 남자까지 포함해서 동시에 셋이나 유혹하는 그 갈라의 매력은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엄청 궁금하시죠? 네, 저도요. 뭐 그 일화를 보면 되게 갈라는 평범한 사람은 아니었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되게 유명한 일화 중에 하나인데 달리랑 갈라 둘이서 같이 토끼를 키웠다고 하네요. 근데 그 둘이서 그 토끼를 엄청 아끼고 사랑했는데 어느 날에 집을 되게 오래 비워야 하는 때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둘은 이 토끼를 어떻게 할까 그런 고민을 했다고 하네요. 근데 그러던 중에 어느 날 아침에 달리는 갈라가 맛있게 차려준 브런치를 먹는 도중에 그 메뉴들 중에 또 맛있는 스튜의 비밀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스튜의 재료는 바로 그 둘이 엄청나게 아끼던 그 토끼였는데요. 달리는 당장 막 화장실에 달려가서 막 변기를 붙잡고 막 다 쏟아내고 있는데 그런 달리와는 다르게 갈라는 그 토끼가 자신의 내장과 살이 되는 것을 굉장히 흐뭇하게 여기고 되게 기쁘게 생각했다고 하네요. 이런 것만 봐도 갈라는 여자가 굉장히 남다른 사람이다. 이 매력이라고까지 이야기하긴 뭐하지만 굉장히 일반적인 사람은 아니었다. 근데 이런 일화를 보니까 그냥 사이코패스 같기도 하고, 네, 뭐 그런 특별한 사람, 특이한 사람만의 그런 매력을 느꼈던 걸까요? 그런 예술가들이 뭐 사마귀도 아니고 말이죠. 뭐 자기가 사랑했던 걸 잡아먹으면서 그런 흐뭇해하는 마음을 느끼고, 이거 좀 무서운 것 같아요. 뭐 어쨌든 달리는 갈라에게 한눈에 반해서 갈라 눈에 들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했고요. 그 결과 둘은 또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갈라는 이혼을 하고 또 달리한테 간다고 하네요. 그걸 또 근데 엘리아르는 그걸 또 쿨하게 놔줬다고 해요. 그냥 별로 안 좋아한 거 아닌가요? 또 사랑을 이어가던 둘은 달리의 청혼으로 결혼을 결국에 하게 되는데, 이때 또 청혼 방법이 굉장히 쇼킹하네요. 달리는 자신의 양 겨드랑이에 썩은 양파를 끼고 무릎을 면도날로 난도질을 한 다음에 알몸으로 청혼을 했다고 하네요. 뭐죠 이게? 정말 둘 다 특이한 사람끼리 잘 만난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무슨 의미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뭘까요? 이 썩은 양파는 뭐고, 이게 무릎에 또 이게 피를 내는 건 또 뭘까요? 이게 내 몸이 썩고 무릎에 피가 찰 때까지 당신을 사랑할 거예요. 뭐 이런 걸까요? 네. 굉장히 독특한, 이거 독특하다고 할 수도 좀 애매한 그런 희한한 취향을 가지고 있는 두 사람이었는데, 참, 이게 뭐예요. 근데 저 같으면 누가 이런다면, 이거는 그 전에 얘기했었던 그 명동 한복판에서 각설이 춤추는 것보다도 더 싫은 프로포즈 아닙니까? 그게 더 싫을 수도 있겠네요. 뭐 이러면 되게 무서워서 도망갈 것 같은데, 갈라는 또 이 청혼을 받아들여서 둘은 부부가 된다고 해요. 또 이때부터 갈라는 달리에게 영감을 주는 뮤즈가 됨과 동시에 또 달리의 굉장히 불안한 정신을 관리하면서 그림을 그리게 해주는 서포터가 된다고 해요. 이게 근데 말이 서포터지 거의 그냥 사육사가 된 것 같아요. 달리가 그림을 완성하지 못하면 방에 가둬놓고 문 안 열어주고 이제 완성할 때까지 계속 이렇게. 이거 사육사죠, 사육사. 서포터가 아니고. 그래서 그 당시에 달리가 12시간 이상 그림을 그리면서 그의 작품의 황금기를 맞게 된다고 하네요. 이거 굉장히 아이러니한데 행복했을까요? 뭐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했으니까 행복했겠죠. 뭐 달리하면 생각나는 그 시계가 흘러내리는 그림들이 있잖아요. 그게 기억의 영속성이라는 작품인데, 그런 작품 같은 것도 이때 그 황금기에, 달리의 황금기에 그 그려진 작품이라고 합니다. 근데 갈라의 매력이 넘치는 건지 아니면 힘이 넘치는 건지, 갈라는 달리랑의 부부관계를 유지하면서도 또 엄청나게 많은 남성들과 잠자리를 가졌다고 해요. 역시나 이쪽으로 빠지는군요. 또 여러가지 카더라 통신이 있는데, 갈라는 달리보다 10살이나 많았대요. 그래서 자신이 먼저 늙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미소년들을 골라서 잤다는 얘기가 있고요. 뭐 미소년이랑 뭐 자면 좀 젊어지는 기분이 드는 걸까요? 미소년의 그런 기를 뺏는 느낌으로 같이 잠자리를 했나봐요. 또 두 번째 카더라는 달리가 제대로 된 성관계를 하지 못해서 갈라의 욕구, 그 욕망을 채워주지 못했기 때문에 갈라가 다른 남성을 찾게 될 수밖에 없었다,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이유가 어찌 됐던, 근데 달리 역시 그런 갈라의 외도를 다 받아줬다고 하네요. 갑자기 미술사 수업을 한다고. 행쇼. 그쵸. 아유, 행복하신 행쇼. 네, 그걸 받아줬다는 걸 보면 아무래도 후자의 경우가 아닐까 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자기가 이게 못해주니까 이제 미안한 마음에 그럴 수도 있겠다, 이제 그거 받을 수도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역사를 좀 더 봐야겠죠. 그렇게 달리는 예술의 황금기를, 정말 서양 미술사 하는 것 같네. 황금기를 이루다가 갈라가 죽은 후로는 제대로 된 작품을 완성하지 못하고 자살시도까지 하면서 죽을 때까지 튜브로 음식을 먹어야 하는 신세가 됐다고 합니다.
침대 위에서만 거의 생활하다가 결국에 심장마비로 달리가 죽어요. 그래도 되게 그 사람 굉장히 힘들게 한 상대이긴 하지만 뭐 뮤즈이기도 했지만서도 정말 달리한테 엄청난 그런 영향을 끼쳤던 사람임에는 정말 분명한 것 같네요. 그런 거 다 이제 눈 감아줄 거였으니까. 달리는 아버지나 또 죽은 형의 문제로 정신이 되게 약한 사람이었다고 해요. 근데 그런 달리를 잘 좀 보듬어주고 달래고 또 때로는 제압하기도 하면서 또 질투도 하게 하고 하면서 작품 활동을 하게 해주고 감정을 막 이렇게 올려준 거군요. 또 작품 자체에도 굉장히 영감을 많이 줬던 그런 뮤즈였던 갈라. 또 그런 갈라가 죽었을 때 자살 시도까지 할 정도로 갈라를 엄청나게 사랑했던 그 달리, 이런 거 보면요, 사실 처음 시작은 불륜이었지만 이 둘이 애초에 맺어질 운명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또 들면서, 그렇다고 이거는 합리화될 수는 없는 거겠지만 뭐 제 일이 아니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할 수는 있을 것 같네요. 아까 얘기했던 거랑 정말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노이해, 노공감, 알고 싶지 않아. 자, 교양 시간이네요. 자, 서양 미술사. 자, 출석 똑바로 안 하시면 F 나옵니다. 네. 자, 여기서 음악 한 곡 더 듣고 오도록 할게요. 라나 델 레이의 Born to Die 듣고 오겠습니다. 네, 라나 델 레이의 Born to Die 듣고 왔습니다. 자, 출석 체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앨리스 27 한, 27 한님, 대답이 없으시네. 결석. 신디님, 결석. 확인할 방법이 없네요. 다 결석. 네. SWRYSW님. 예. 네, 출석. 자, 이거 불러드리면 재밌을까요? 자, 이름도 모르는, 이제, 출석부가 아직 도착을 안 해가지고요. 자, 앨리스님. 대답해 주시죠. 5초 안에 대답 안 해주시면 결석. 네, 됐고요. 자, 신디님. 결석. 자, 유지은님. 지은유 93년생 유지은님. 결석. 아니, 재미없네요. 네. 쭉쭉쭉 폴리나님 감사드리고, 이거 어떻게 읽어야 되나요? XLOCKE 님 감사드리고, 리다 님 감사드리고, 윤불리님 언제나 감사드립니다. 헬레니 님 또 있으셨죠? 그리고 세 분의 손님분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출석 체크도 했으니까, 자, 결석이신 분들은 분발하시고요. 마지막 정리하는 이야기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이렇게 편하게 갔다가 다시 돌아가려니까 되게 좀 어색한 것 같은데, 자, 민망한데, 예술은 현실을 포함하지만 현실과 직결되는 건 아니다. 우리는 소설 속에서 현실을 느끼고 또 공감을 하지만요, 그게 내가 사는 세상과 똑같지 않다는 거는 잘 알고 있어요. 가끔은 현실은 시궁창이라는 소리가 나올 정도로 우울하고 또 짜증나고
열받을 때도 좀 있지만요. 그렇긴 하지만요. 또 언제는 소설에서는 이야기거리도 안 될 것들에 좀 놀랍고 신기해하고 또 즐거울 때도 있어요. 저희 방송도요, 1시간밖에 안 되는, 이제 지금 7시 56분을 가리키고 있는데, 1시간밖에 안 되는 이런 짧은 이야기였지만, 어때요? 뭐 즐거우셨었나요? 네. 적어도 짜증나시지 않으셨겠죠? 결석되면 혹시 짜증나셨다면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해요. 자, 청초한 목요일. 청초한 목요일. 오늘은 그동안 조금씩 좀 해왔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끔 채팅방에서 말씀해 주셨던 그 심야 방송의 그런 느낌을 조금 빼봤어요. 오늘도 약간 들어가긴 했는데, 이제, 우리 다 알고 아는 성인들의 이야기니까 이 정도는 뭐, 라이트하게, 좀 이렇게 좀 딥한 거는 좀 빼봤는데, 그래서 그런지 오늘 좀 청초하지 않았나,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오늘 좀 청초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방송이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의 의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야, 이미 딥하다고. 지금 뉴질랜드에서 한 분이 보고 계시는데 헬렌이라고 있는 건가요? 그분이 지금은 12시 다 돼가는 시간이라고 하시네요. 그러면 이제 다음 방송 때 조금 더 그 시간대에 어울리는 방송을 뭐 할 수도 있고요. 네. 자, 오늘도 이제 새로운 뭐라 그러죠 이걸? 모자 이름이 뭐였죠? 아닌데 스냅백을 써봤는데 뭐 청초한 느낌이 좀 거리가 있는 것 같긴 하지만 네, 오늘 뭐 나름 저는 뭐 개인적으로 만족합니다. 오늘 좀 청초한 리서건이 됐던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정말 뻔뻔하네요. 그동안은 좀 덜 청초한 면이 있었을 수도 있는데 오늘은 좀 그랬으니까 제가 방송을 다시 모니터를 해보면서 어떻게 다시 해야 될지 조금 더 심야 방송 뉴질랜드 시간에 맞춰서 가야 할지 좀 더 제가 추구하던 그런 청초한 이미지로 가야 할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엔 제가 또 청초한 이미지로 다시 돌아올지 저번처럼 이렇게 목까지 꽉 막힌 그런 와이셔츠 그 옥스퍼드 셔츠를 입고 그런 청초한 모습으로 돌아올지 아니면 다 풀어헤쳐서 올지 한번 도발적으로 할지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래요. 네. 자, 지금까지 류석원의 청초한 목요일이었고요. 저는 오늘따라 굉장히 청초했던 류석원이었습니다. 오늘 방송 함께 해주셔서 너무 고마웠고요. 다음주에 또 봤으면 좋겠네요. 안녕, 다음주에 또 봐요. 그리고 마지막 곡은 서울전자음악단의 꿈에 들어와 라는 곡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